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 견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3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공정경제 3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을지, 또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우입니다. 이 공정경제 3법 하면 우리 경제 얘기 사실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3법은 이제 상법 개정안,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지주회사하고 다른 회사들이 규제가 불균형한 걸 바로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상법 개정안을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러면 비슷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이 이사를 선임한다는 건 바로 국회의원을 선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에 맞춰서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건 다 공개해야 되고, 그게 일부 주주만, 대주주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제를 해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한 것이 그 상법 개정안이고요. 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나하고 친한 회사, 나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에 더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공개해라. 그러면 문제가 되면 그건 그 주주를 바꾼다든지 네.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송경식 한국경총 회장, 그리고 박영만 대한상임회장 잇따라 국회를 방문해서 이 사전에 예고나 토론회장이 없었다, 법안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논의는 벌써 한 15년, 20년 됐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된 거는 바로 2012년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래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 당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그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항상 논의를 하고 공청회도 많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분위기가 이제 급물살을 타니까 이야기가 없다. 그동안 정강이나 불러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다 이랬다가 지금 와서 또 논의가 없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꼭 지금 논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시기에 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볼 때 저는 그 IMF 위기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의료보험을 굉장히 확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IMF 위기 때문에 사실 우리 건강보험이라는 걸 확대하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경제가 좀 좋아지면 하자 이랬거든요. 그래도 어렵더라도 했는데 한 결과가 요즘에 있어가지고는 치매라든지 요양 생겼을 때 집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제도를 마련해 주었어요. 어려울 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재계 반발이 가장 큰 게 감사위원 분리 선임, 그리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재계는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회사가
주주의 것이 아니고 대주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사회이사 제도를 왜 도입을 했냐? 대주주와 집행 임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감사 자체가 실제 행정부 우리 이제 정부를 보면 행정부에서 뭘 할 때 감사원이 그거에 대해 견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행정부가 마음대로 선임을 하게 되면 견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분리 선임을 해서 그걸 견제를 해줘야지만 기업의 리스크가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재벌그룹 이제 총수 일가가 아무래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사들 임명하고 그 중에 그냥 감사위원 한 명을 그냥 지명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지명을 하질 않고 네. 사회이사에서 독립적으로 감사를 분리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좀 더 공익성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견제 기능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견제 기능을 뒀을 때도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에서 봤을 때 그 견제 기능을 그대로 살려줬던 몇몇 은행은 큰 문제가 안 생겼고, 그걸 무시하면서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의견을 따라가는 순간 문제가 더 많이 생겨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서로 견제해 주는 게 리스크를 훨씬 줄여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CEO가 어떤 행위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했을 때 이러이러한 위험을 체크해 보세요, 이건 나 하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저는 이걸 이렇게 방지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미리 예측을 위험을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세워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항상 회사에서 문제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생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케이스를 감사라든지 이쪽에서 제기해 주면서 스스로 리스크에서 이럴 땐 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적어집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재벌 총수의 어떤 전횡을 막는 그런 효과도 있을 그렇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분이 많아도 의결권은 3%로 제한하겠다. 이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OECD나 이런 국제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감사위원이나 이런 거는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그 시장에서 항상 소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미권에 있어가지고 그 독립적으로 활동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배임형이라든지 이런 징벌적 배상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독립성을 구현해주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민사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원활해지면 그런 부분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주대표 소송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중대표 소송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벌 자회사의 불법 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보면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LG화학의 물적 분할의 경우에 그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의 100% 주주가 됐어요. 네. 그런데 LG 배터리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바로 LG화학의 가치에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회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중 소송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보면 100% 자회사인지
그 회사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을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 회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모회사에 대해서 걸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계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회사의 주주권이겠죠. 예. 근데 그 주주권이 모회사의 영향을 뭐 30%, 40%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회사는 그 30, 40% 따질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하나도 못 따진다면 자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회사의 가치 훼손이 됐을 때 그 주주는 일방적으로 그 가치 훼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공정위에서 혼자 보고 있어가지고 고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네. 검찰에서 보고 있을 때 검찰에서는 이 사안은 내가 고발할 거야 해버리면 공정위 난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검찰에서 고발해서 그게 유죄가 나오게 되면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이걸 제기하면서 견제함으로써 새로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고발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면 검찰 스스로가 이거 잘못 제기했다 이러면서 서로 소송이 남발되기보다도 서로 소송을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서로 견제하게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의 요소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회사 지분율을 어떤 기준을 지금 조정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20% 이상으로 이제 강화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 부작용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봤더니 몇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구멍이 발생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 요건에 관련해서도 비상장회사는 50% 이상, 상장회사는 30% 이상인데 사실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40%, 20%로 낮춰줬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요건들이 어느 정도 투명화됐기 때문에 원상복귀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계에서는 한 10%만 조정을 해도 재계 부담이 수조 원대 부담이 생겨난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지분만큼의 권한을 해야 됩니다. 20%를 가지고 20%의 권한을 하는 거고 30%를 하면 30%의 권한을 하고 그에 배당에서도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비용이 현재 들지만 나중에 그거에 대해 수익도 그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업들은 좀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불만 소리를 좀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얘기로 좀 가서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또 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무위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무위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강령에서 경제민주화를 들여왔죠. 당 강령은 거의 헌법과 같은 건데 그걸 들여올 때 당원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보입니다.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렴할 때
이 광역을 넣을 때 당의 의원이나 당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채택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채택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정책과 법령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걸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종인 대표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고요. 당내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초 원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재계하고 야당과 충분히 협의는 하시는 거죠?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네. 저희가 보지 못했던 케이스가 있다든지 그러면 네. 그걸 큰 방향에서 같이 가더라도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좀 더 잘 작동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겠죠. 네, 그걸 협의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협치도 아니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그 아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노래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